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 있다는 거 참 묘한 기분이죠? 남들이 보기엔 몇 억짜리 아파트 가진 먼 듯한 중산층 같은데 막상 내 통장 속사정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서울이나 수도권의 번듯한 내 집 가진 부자 같은데 정작 저녁 메뉴 고를 땐 편의점 1+1 행사 상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분들 말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는 기이한 현상, 바로 하우스푸어의 실체입니다. 내 집값은 몇 억, 십몇 억이라는데 내 통장 잔고는 왜 항상 영원에 수렴하는 걸까요? 특히 지금 은퇴를 코앞에 둔 4050세대 분들은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통계 보니까 자녀 한 명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평균 2억 원 가까이 든다는데 부모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도 이 돈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계시거든요. 내 노후 자금은커녕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 붙잡고 길거리로 나은 게 생겼다는 공포,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연금이라는 마지막 비상구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집을 국가에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마법 같은 제도죠. 쉽게 말해 내 집이라는 자동 판매기에 국가의 보증을 걸고 평생 현금을 뽑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사인하려니 손가락이 덜덜 떨립니다. 아, 이거 가입하고 내일 당장 집값 폭등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내 피 같은 집인데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 차익은 국가가 홀랑 다 가져가나? 이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내 집인데 국가가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 순진한 경제학에서는 주택연금 가입하고 집값 폭등했을 때 벌어지는 소름 돋는 현실, 그리고 2026년부터 나라에서 대놓고 퍼준다는 역대급 개편안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순진한 당신이 절대 몰랐던 부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자본주의 생존 노트, 순진한 경제학입니다. 자, 주택연금의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돈을 먹기만 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돈을 뱉어내는 자판기입니까? 대부분은 전자일 겁니다. 재산세 내야죠. 수선 유지비 들어가죠. 관리비 나오죠. 가만히 있어도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존재입니다. 주택연금은 이 기계를 월급 생성기로 바꾸는 국가와의 전세계약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 평생 살면서 동시에 매달 현금을 받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월급 액수는 오늘 내 집의 무게, 즉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내 집이 6억이면 월 150만원, 9억이면 월 230만원, 이런 식으로 딱 박제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심장을 흔드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한번 정해진 연금액은 나중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절대 바뀌지 않는다 는 원칙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약을 딱 하고 매달 연금을 맛있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도 덩달아 6억에서 1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럼 이제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죠. 아니, 지금 가입하면 월 250만원은 받을 텐데 나는 왜 옛날 가격 기준으로 150만원만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순전사기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계약 취소할래. 내 집 돌려줘. 이걸 우리는 중도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국가가 웃으면서 말하죠. 그래요? 그럼 그동안 받아가신 연금 싹 다 돌려주세요. 아, 그냥 돌려주시면 안 되고 그동안 빌려간 돈에 대한 복리이자와 보증료까지 쳐서 한꺼번에 내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요. 여러분이 5년 동안 매달 150만원씩 받았다면 원금만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5% 수준의 복리이자와 가입할 때 냈던 수백만원의 보증료까지 합치면 갚아야 할 목돈이 순식간에 1억 2천만원을 넘어갑니다.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 분들이 이 생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설령 구해서 갚았다고 칩시다. 더 큰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일한 집으로는 향후 3년 동안 주택연금 재가입이 아예 금지됩니다. 3년 뒤에 다시 가입하려고 봤더니 그 사이 금리가 미친듯이 올랐거나 내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기대 수명이 짧아졌다면, 혹은 국가의 연금 산정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뀌어 있다면, 결국 집값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하지 않는 이상 해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막대한 기회비용과 이자 폭탄을 맞고 경제적 파산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데이터는 항상 유지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미련이라는 감정이 여러분의 눈을 가릴 뿐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부가 대놓고 제발 가입해서 노후 준비하세요 라고 판을 깔아주는 수준이에요. 첫째, 가입비 성격인 초기 보증료가 파격적으로 인하됩니다. 원래는 주택가격의 1.5%를 뗐거든요. 6억 원짜리 집이라면 가입하자마자 900만원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로 낮아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현찰 300만원을 버는 겁니다. 둘째,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정도 일괄적으로 늘어납니다. 나라에서 기대 수명이랑 금리 변동률을 다시 계산해봤더니 고령층 분들한테 돈을 좀 더 줘도 고간이 버티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70대 어르신이 5억 집을 맡기면 평생 받는 돈이 총액 기준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말이 3%지 죽을 때까지 받는 총액을 따지면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해외여행 몇 번은 더 다녀올 수 있는 거액이죠. 셋째, 중도해지의 문턱도 살짝 낮춰줍니다.
원래 3년이었던 보증료 환급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줬거든요. 이건 나중에 집값이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올랐을 때 시청자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조금 더 넓게 열어준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고민이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하나? 아니면 2026년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 정답은 여러분의 현재 집값과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주택연금은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는 게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점의 가격이 여러분의 평생 월급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내일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보세요. 2026년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전문가 전원이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예견하고 있죠. 즉, 보증료는 깎아주고 연금액은 올려주는 2026년 3월. 그리고 집값이 다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최대치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며칠만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도 평생 받을 금액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집값별 자세한 예상 수령액표는 제가 영상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이 영상 끝나고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60세에 6억 집을 맡기면 매달 얼마를 받는지, 70세에 9억 집을 맡기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치로 확인하면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특히 공시지가 9억, 시세로 12억 원까지 가입 한도가 늘어난 건 정말 대박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무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자식 때문이죠. 내가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 우리 애들 숨통이 좀 트일 텐데 라는 부모의 마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벌 때보다 100만 원을 잃을 때 2배 더 고통스럽다는 이론이죠. 주택연금 가입하고 집값 오르는 걸 보며 느끼는 배아픔은 사실 심리적 오류에서 기인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못 물려준다는 죄책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의 부모님의 가장 큰 효도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현금 걱정 없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금 안 받고 버티다가 나중에 돈 떨어져서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병원비 한 푼 구걸하듯 손 벌리는 순간, 그게 자식들에겐 집 한 채 받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됩니다. 요즘 자녀들 자기 앞가림하고 애들 키우기도 벅찹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통장에 월급을 꽂아 넣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자식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는 진짜 사랑입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은 내가 받은 돈보다 집값이 남으면 국가가 단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전부 자녀들에게 상속해줍니다. 반대로 내가 집값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버려도 국가가 자녀에게 그 차액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혜자스러운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026년 6월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내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가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연금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셨죠? 이제는 질병치료나 자녀의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을 비워도 연금을 계속 줍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어있는 내 집을 월세로 내놓아서 추가 수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가 대놓고 노후에 돈 걱정 말고 좋은 치료 받으러 다니세요. 집은 우리가 관리해드릴 테니 월세까지 챙기세요 라고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요양원 갈 때 정말 피눈물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내 예상 수령액부터 조회해보세요. 내 집이 내 노후에 매달 얼마를 뱉어낼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함은 사라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내가 이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너희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고 멋지게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히 선언하세요. 만약 자녀가 반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는 금액은 상속된다는 사실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연금 승계제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2026년 3월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증료는 인하되고 연금액은 인상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가치 있게 환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그때 가입할 거라고 후회하는 껄무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살 수 있는 권리와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집은 더 이상 고이 모셔도 없다가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탱할 마지막 월급 통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실 겁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오르면 가입이 거절된다는데 내 집값이 가입 한도를 넘으면 어떡하지? 혹은 자녀에게 상속세 한 푼 안 물려주고 집을 넘겨주는 주택연금 활용 비법은 없을까? 사실 이런 디테일한 전략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구체적인 절세 방법과 가입 타이밍의 비밀, 그리고 자녀를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 논리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통장의 단 1원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당신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